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미국이 이제 관세 전략을 하면서 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투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비트세이빙 채널입니다. 저는 비트세이빙을 또 운영하고 있는 이장우라고 하고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뭐 금리 관련해서 그리고 이후에 또 우리 비트코인 투자 크립토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FOMC가 뭐냐면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주요 기관이 FOMC인데 1년에 한 8번 정도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거냐, 금리를 인하를 할 거냐, 인하를 하면 어느 정도 인하를 할 거냐, 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 인상을 할 거냐,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금리가 과연 인하가 될 것이냐, 인상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왜 관심이 있냐면 특히나 이제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얼만큼 움직이는지, 떨어질지, 오를지가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PPI 지수 그리고 CPI 지수가 다 발표됐는데 그 PPI 지수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만들고 공급을 할 때 어떤 물가인데 이게 미국이 이제 관세 전략을 하면서 이 관세는 결국 뭐냐면 물건에 세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붙이는 거니까 물건을 공급할 때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게 시장에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는 거로 연결될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하죠. 그죠? 너무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그것을 관리하는 게 연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이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의 예상치 정도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각보다 물가가 더 우려스럽게 오르는 게 아니라서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인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과 주요 자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 뭐 시장에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매번 FOMC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리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 거냐, 인하될 거냐, 인하가 되면 얼만큼 될 거냐, 이 방향이 중요한 건지 매번 할 때마다 이 폭을 너무 이게 전망하고 예측하고 해서 자산 투자에 반영하는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저희 서비스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형태의 투자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몇 프로 하락한지 아세요? 2018년도에는 비트코인 한 80%, 75% 하락했어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90% 넘게 하락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장이 긴축을 폈기 때문인데 2018년도에는 금리를 연중 4번 올렸어요. 4번. 그래서 몇 프로 올렸냐면 그 당시에 1.25에서 1.5% 범위에 있는 금리가 연말에 2.25에서 2.5%까지 0.25%씩 4번씩 올렸거든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긴축을 한다는 얘기죠.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위험 자산에 있는 돈이 빠져나온다는 얘기고 위험 자산이 가격을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대표적인 위험 자산들이 뭐 주식도 위험 자산에 속하고 암호화폐도 위험 자산에 속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2022년도에 비트코인이 몇 프로 하락했나요? 여전히 또 75% 정도 하락했어요. 2022년도에 알트코인들은 90% 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사건 사고들이 많았지만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이었는데요. 2022년도에도 금리가 인상을 했는데 그때는 금리를 1년에 7번을 올렸어요. FOMC 회의가 8번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7번을 금리 인상 결정을 한 거예요.
7번 올려서 몇 프로 올렸냐면 그 당시 코로나 위기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에 거의 0%에서 0.25%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에서 1년 만에 아마 과거 그 어떤 해보다 가장 빠르게 올렸어요. 7번. 그래서 연말에 4.25에서 4.5%까지. 그렇게 빨리 올린 이유는 뭐예요? 빨리 올린 이유는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 공급망이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준에서도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장에 아무리 좋은 소식들이 있어도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서는 자산가격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나 내년을 기대하는 이유는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이 아니라 인하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근데 물가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하되는 이 폭이 좀 조절될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하되는 국면 속이기 때문에 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투자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 가장 큰 흐름은 어떤 투자에 있어서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릴 것 같냐, 시장에 돈이 줄어들 것 같냐, 요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자산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장기적으로 만약에 지금처럼 인하되는 환경에서는 이런 위험 자산,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들을 뭐 주식이나 주식 중에서 테크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희소한 자산도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뭐 미술품 같은 것도 많이 오르잖아요. 희소한 자산 오르기 때문에 이런 돈이 많이 풀리는 환경이 예측이 되면 다시 그런 자산들을 투자를 늘리면 되고, 만약에 긴축, 금리를 인상하는 환경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 인상을 하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심할 때.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가 너무 많이 올리면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돈을 좀 걷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너무 좋으면 돈을 더 이상 시장에 풀지 않아도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미리 금리를 약간씩 인상을 하는 조치들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서는 이런 이제 주식이나 위험 자산이나 이런 자산들은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이 되게 희소한 자산은 이런 시기들을 계속 맞추기 힘들면 아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모아간다 생각을 하면 굳이 뭐 중간에 이런 굴곡 신경 쓰지 않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긴 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중간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가는 반복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통화량이 계속 많아지는 구조긴 하거든요. 시장의 돈은 계속 증가하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돈이 그만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게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또 이렇게 결국은 통화량을 결정을 하는 건 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정치로 여러분 선출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더 풀기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소비 쿠폰, 민생지원금 이런 것들 다 국채를 더 발행해서 더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정책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책을 하는 정치인들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거고요. 그 원하는 정책들을 하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데 그 필요로 한 돈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돈을 더 쉽게 찍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취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선거 때 안 뽑힐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그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을 결정을 해요. 그건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선거를 해서 선출되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통화량을 발행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돈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돈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계속 이제 더 수익률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럴 때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희소한 자산을 딱 골라가지고, 그게 이제 희소한 자산 역할을 했던 게 과거에 부동산이잖아요. 강남 부동산이잖아요. 뉴욕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 아니까 가치 저장을 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수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으로 갔던 돈, 과거에 금으로 갔던 돈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 쪽으로 많이 넘어올 거다 앞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